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4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1.53% 상승으로 양시장이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게임주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메타버스 쉬어가는 반면에 그동안 또 쉬어갔었던 경기 민감주들로 테마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메타버스와 게임주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주들의 급등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이번 강연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또 연말을 맞아서 저희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님들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022년도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4일에는 이지원,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년 주식시장 또 수익 내면서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강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그리고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모처럼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장 초반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1.5% 오른 2,96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강하게 튀어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1.5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00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6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폭도 키워나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4,659억 원, 외국인은 3,58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은 오전 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64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52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20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사이에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철강주들 사이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일 CNBC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철강 수요가 12에서 13%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 가능성이 주목이 되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반등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광석 가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철광석 가격이 톤당 98.11달러로 전주와 비교했을 때 15%가량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6.92% 오른 17,000원에 세아베스틸도 현재 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늘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언급됐던 게 또 게임주인 것 같은데요. 실적과 상관없이 NFT를 접목시킨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죠. 하지만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분분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8%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9.5% 밀려난 29,050원에 그리고 룸투코리아도 현재 8%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이지만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카카오도 오늘은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에디슨 EV는 사명을 바꾼 세미시스코가 열흘새 주가가 10배가량 뛰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동아기업이 미국 내 계열사의 전해질 증설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셀트리온 승인 권고 획득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오 엘리먼트는 상장 이튿날인 오늘 반등하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3분기 실적 어닝쇼크 기록을 했지만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이튿날인 오늘은 다시 주가가 다소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려나는 것도 있고요.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27% 밀려난 7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Z 시리즈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받으면서 파인테크닉스의 주가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IT 부품과 LED 조명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독점으로 공급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11,35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D 바이오센서가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현지 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14.64% 오른 5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고요. 또 오락문화센터가 오랜만에 홀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BH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NC소프트,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첨보,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수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반 모처럼 만에 수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수급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철강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좀 우려 요인으로 제기됐었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어제 이제 국제유가도 하락을 했고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철강이라든지 건설업종 이러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러한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쪽으로만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그 외에 대부분 업종과 종목들, 즉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좀 시장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게임주 쪽에서 다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러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그 이외에 대부분 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보니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러한 좀 반등 국면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다소 해소하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다음 주도 좀 상승장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 또 경제엔 이슈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소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톨릭대학교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소수 품귀 현상, 이 대란 이야기가 나온 게 일주일도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이제 관세도 면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들어서 그 두 번째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를 제공하고 1인당 판매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과 이제 굉장히 비슷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일 수입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이 실적 보고를 이길 정오까지 해야 하고요. 그리고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는 이제 주유소로 지금 한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그때 이제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했었었죠. 예, 지금 이제 요소수는 이제 주유소로 한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승용차 한 대당 10리터,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 30리터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제한 조치를 두었고요. 그리고 판매업자는 이 판매업자가 그 대형 운수업체나 이제 건설 현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이제 제3자한테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에서 나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판매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점 매석한 것이 확인이 되면 수입업자나 이제 판매업자한테 다시 넘기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요소와 요소수를 수출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반이 적발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관세 면제는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 이제 12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호주, 아세안 지역 이외에서 수입을 할 때 매겨졌던 이제 6.5%의 관세가 0%로 이제 면제가 되게 됩니다. 중국과 호주와는 이미 이제 FTA 협정에 따라서 현재도 이제 관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할 때에는 이제 5% 관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할 때도 이제 면세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이 조치로 인해서 이제 요소와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당근마켓에서 나누면 되고 뭐 구매 판매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소수의 대란을 예고하는 때가 벌써 10월에 한번 경고음이 울렸었죠. 그런데 정부의 늦장 대처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도 또 의문이고요. 업계 부작용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부족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이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분배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멘트가 없는 것이고요. 전에도 보시면은 마스크 대란 났을 때도 보시면 한 장에 1,500원씩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이제 팔았었는데요. 지금 뭐 요소수 가격에 대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이게 팔리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소수 가격이 이미 굉장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수입이 일원화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한쪽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여러 쪽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판매한다는 건데 분명히 이제 비용은 더 들 거라는 거죠, 옛날보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느냐, 이제, 보면 이제 마스크 대란 같은 경우는 뭐 예측하기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번 같이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과 호주 간의 그 정치적 갈등, 그리고, 중국이 뭐, 그 에너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석탄 수입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부가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 특별히 뭐 옛날부터 요소수가 문제가 있었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갑자기 생긴 문제니까 이 정부를 비난하기에는 조금 뭐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조금 뒤늦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치로 인해서 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부족한 요소수를 공평하게 나누겠다. 뭐 이러한 조치인 것이지 이거를 통해서 뭐 비용을 낮춰주겠다라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향후 운송 비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가격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는 점이 지금 실효성에 약간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또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요소수 대란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품목들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런 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본에서 수출 제한 조치 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일단 이제 수입선 다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수입선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더 싸고 더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냥 마냥 그러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다변화가 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인데요.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제 다변화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을 좀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도 이 국내화 국내에서 생산해서 대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L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생산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화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화학 제품 많이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나라가 워낙 가까이 있고 이제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경쟁력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안에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런다면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에 전략 비축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보고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하기 전까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수급 어느 정도 몇 개월치를 갖고 있는다든지 이러한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수입 의존도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면요. 어제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로 조금 둔화되긴 하겠지만 서비스업 쪽에서 경제 성장이 좀 이뤄질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내년의 주력 업종 어떤 것들로 보시는지 주요 섹터 같은 것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년 전망치를 내면서 민간 소비의 회복이 내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의 증가율은 이제 3.9% 그리고 투자의 증가율은 2.8%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GDP 증가율 이제 3.0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민간 소비는 거의 4% 수준, 그리고 투자는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부분을 보면은 수출이나 수입이 많아져갖고 수출보다 이제 수입이 더 많아져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국내 경기 회복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섹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등 이제 주력 업종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이제 KDI 전망치를 보면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4%, 내년은 3%.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 서비스업 말씀도 해주셨고 물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국내 7대 주력 업종에 위기가 좀 가중이 되고 있죠. 기대를 했었던 반도체 업종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경기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시선들도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굉장히 비슷한 수준에서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이제 올해 성장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제 3%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성장률 2%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관에 따라서 혹은 전망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2%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전망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불안 요인은 없느냐? 지금 원자재 수급 불균형, 물류 차질 이런 것들이 요소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죠. 이것이 이제 내년에 계속된다라고 보고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험 요인으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이 되는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과 호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이 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예상한 것보다 비용은 올라가고 생산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효과가 커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전망치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한 나라한테 집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6%가 넘었는데 이게 공급 차질이 계속 된다고 그런다면 물가 상승률이 더 이제 관리 목표치보다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결코 바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다면 이게 경제적 피해가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급망 문제 해결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또 1시간 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일의 승패를, 다음 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시장 상황이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가 노랑톡에서 어제까지가 좀 고비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전일자 현물 시장에서의 주식을 대거 좀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주식시장보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포지션 정리를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이제 순매도 공세가 이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순매도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전일자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갔었던 외국인들이 전일자 막판까지 우리 증시 이제 지수 낙폭을 조금 방어해주는 형태로 흘러갔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장중 고가로 전일자 업종의 지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일은 좀 행복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새벽 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리비안 상장 이슈로 상장 직후에 플러스 22% 좀 추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반도체 기업들과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위주로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잠시 화면 잠깐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약 73조 원을 순매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지금 30조 원 가까이 자, 순매도 공세를 10월 달까지 진행하고 자, 11월 달부터는 자, 크게 순매수도 하지 않고 크게 순매도도 하지 않는 좀 관망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제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자, 불이 나게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순매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기관 투자자가 4,700억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정말 우리 정확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하죠. 자, 우리 업종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 보시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구간 해야 되는 구간 이중 바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뭐 동양권에서는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해외에서는 이제 W자의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올해 자, 2,900포인트 부근만 오면 올라가고 상승하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자, 이 2,900포인트 구간을 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이제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큰형님이신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와 코스피 지수 좀 연결지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가 66,000원, 6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과거 정정하겠습니다. 96,000원에서 최근 68,000원까지. 그게 바로 어제도 6만 전자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조정받은 저가를 자, 깨지 않는 선에서 기간 조정을 하는 것은 어찌됐건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직전의 저가 68,000원, 66,000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2,90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고 2,700, 2,500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9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다시 72,000원, 다시 79,000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3,050에서 3,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제가 이제 과거,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 투톱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지오 엘리먼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후성 뭐 14%, 뭐 동진 세미캠 뭐 9% 등등등 우리 조정받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지수 상승하자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이번 주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테마가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자, 오늘 가장 어떤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이번 주 지수가 무너질 때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렸던 단기적인 수급과 우리 투기성 자금들이 NFT 우리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자,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많이 조정받는 종목들 보시면 자, 지수 빠질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빨간불 켜고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반도체 관련주, 뭐 철강주, 알루미늄 관련주, 뭐 기타, 뭐 2차전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지수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지수 상승하면서 우리 같은 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소부장 관련주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시간은 우리 램 테크놀로지의 편이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우리 하이닉스의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반도체 소재 기업 램 테크놀로지 또한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72,000원, 79,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과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의 방미 일정이 2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자, 미국의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각 시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우리 시에 지어주세요라고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곧 있으면은 대규모 뭐 투자에 대한 이슈들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경영 앞선에 나섬으로써 뭐 대규모 반도체 관련된 뭐 결단들 앞으로의 경영 활동들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부각될 수 있고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주는 램 테크놀로지다라는 좀 심심한 이야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 장에도 반도체주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다음 주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시장 대응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저는 이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삼성전자 형님께서는 자, 하이닉스가 15% 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왜 안 올라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손실률을 보아하니 우량주가 아니라 개 잡주 같은데 작은 종목 같은데 이런 왜 이렇게 안 갈까? 왜 이렇게 수익률만 보면 왜 이렇게 우량주가 아닌 것 같을까라는 또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식이라는 게요. 어찌됐건 고가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저가에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와야 저가에 누군가가 그 물량을 장악해서 다시 한번 주가 부양을 시켜서 고가에 이 저점에 산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진행함으로써 큰 그림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버티지 못하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 바닥에서 잘 나와야지 우리 고가 매물의 벽이 약해지고 이 바닥에 샀었던 누군가가 뭐 주체가 뭐 삼성전자 우량주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들이 주가를 물량을 확보한 이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3,050과 3,200포인트 구간까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빼고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신고가 랠리 만들고 있죠. AMD 신고가 랠리 만들고 있고 미국 이제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 SK하이닉스도 10월달 저점 대비 15% 미리 치고 갔는데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우리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테마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테마는 돌고 돕니다. 우리 삼성전자 과거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올라갔을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차트 돌려보시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소형 종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경철 위원님이 정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고요. 제시단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테니까 노란톡 들어와 주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ITX 5.53%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램 테크놀로지, 시간은 우리의 편이죠. 0.75%의 상승률,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삼룡물산도 0.65%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 KCTC는 어제도 2차 매수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90%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LS 네트워크스 2.5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대원산업 1.84%의 상승률, TBC가 0.39%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KCTC 어제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셔서 2차 매수가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확인도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내일의 붐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700억대 기계설비 부문의 특화 건설 기업입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의 배열 회수 보일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살펴봤는데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여러분 어떤 종목일지 유추를 해보시면 좀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목들 현황도 살펴봤는데요. 혹시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은 한 두 종목 정도 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우리 아진산업. 네, 제가 리비안 관련된 이슈. 네, 우리 상장 직전까지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좀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최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비안 관련된 상장 임박해서 공략했던 게 아니라요.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공략해서 그 다음날 8% 수익 내고 또다시 우리 주요 매물 구간 뚫어내는 날 공략해서 또다시 2차 상승 파동을 두 번씩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과 행복을 안겨주었던 종목인데 자,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을 가져간 듯 했던 아진산업이 오늘도 또다시 10%대 자 마그네슘 대란에 대한 테마 플러스 리비안 22% 폭등함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의 그 모멘텀이 아직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본 종목은 제가 3,200원 손절 잡고 이게 빠지면은 다시 공략 기회를 노려봐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우리가 어제 공략을 못했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 또 타점 오면은 제가 또 저격해 드릴 거니까 이거 아진산업 다시 한번 우리 2번 수익 챙겼는데 3번째 수익도 함께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대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우리 자 TBC 종목 리뷰하고 이제 오늘의 종목 이제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홍준표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3,000원에서 단기간에 마이너스 60%까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마이너스 60%라는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자, 오늘 자,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 이 바닥권 영역에서 상승 전환에 네. 상승 반전에 그리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60% 급락했다. 이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했을 때 자,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우리 진짜. 이번 주 이제 뭐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 좀 안도하고 행복한 이제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가 내일의 분 코너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좀 시세 분출하면서 더욱더 행복한 다음 주 11월 달 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면서 자, 오늘 종목 힌트 좀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료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종목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는 네.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진산업 종목처럼 이게 치고 가는 과정에서 대시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세 초입에 잡았기 때문에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종목도 대시세 초입 구간에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약 700억 정도가 되는 기계 부분에 특화된 코스닥 이제 건설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주주가 지분 이제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 기업이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도 5월달, 6월달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삼성물산으로부터 뭐 원전 수주를 재하청받아서 관련된 이제 수주 한 100억대 수주를 과거에 진행한 과거력이 있고요. 자,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이제 화력 발전 뭐 이렇게 열을 가지고 이제 뭐 보일러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자력 관련된 정책주로도 우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힌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와 함께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뭐 워낙 상승률 좋게 가져가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힌트만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 번에 딱 감이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저희가 그러면 종목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네, 세보 MEC라는 종목이고 코드 번호는 011560입니다. 오늘 현재 3% 정도의 강세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음봉으로 좀 빠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지 가지고 나오신 이유와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먼저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고 네. 매수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매수가 저는 이제 손절가를 6,2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6,2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 종목 현재가 자, 6,610원 지나고 있는데요. 6,610원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네. 뭐 적정 분할 매수 유효한 구간은 6,400원에서 6,650원 구간 비중 5% 종가 베팅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본 종목의 이제 매수 근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요. 자, 이게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자, 우리 2014년도 이후에 거의 6년 7년 만에 이 저가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인데 이 바닥권에서 이 뜨거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보여준 날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왜 터졌을까요? 네, 왜 터졌는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과거에도 주가가 자 5,000원에서 17,000원, 18,000원까지 자 한 3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5월달, 6월달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매기가 유입되면서 8,000원, 9,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권에서 자, 그동안 우리 10월 달에 보지 못했던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중에 이 직전에 10월 달 고가를 한 번에 다 시초 갭으로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동안 10월 달 한 달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거래대금과 돈을 허공에 날리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주요 매물 구간 소화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오늘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에 저는 표명이 그 의지가 표출이 되어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계산기 잠깐만 우리 두들겨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기업 우리 재무추이를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게요. 이 회사가 쭉 재무제표 내려가다 보면은 자. 이 상반기 기준 우리 자산 2,500억에서 1,000억을 뺀 1,500억에서 총 주식수 우리 1,050만 주를 나눴을 때 한 주당 청산 가치가 14,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14,000원이라 하면 지금 주가가 6,600원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리 주식수로 총 주식수로 나눴을 때의 청산 가치가 자 14,000원으로 이제 뭐 확인이 되고, 이는 이제 계산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지만 뭐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뭐 계산기는 제가 암산으로 네. 다 계산을 했으니까 네. 자 14,000원 정도가 된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청산 가치가 14,000원인데 지금의 주가 6,600원이라는 부분은 그냥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기간 보유했을 때 우리에게 큰 수익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근거는 자 원자력 관련주 이미 제가 저격해드렸던 종목들 다 몇백 % 폭등했는데 자 우리 세보 MEC 종목은 네. 과거에 조금 시세가 나왔지만 우리 큰 그림에서는 바닥이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그림에서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다시 대선전, 우리 원전 이슈, 그리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우리 차세대 고효율 원전 이슈 SMR 원전입니다. 뭐 빌 게이츠가 이제 파로테와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전역에 원전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전력난을 겪게 되면서 중국 전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짓겠다. 체코에서도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뭐 원전을 또 지어내겠다. 각국이 자 정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선전 혹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우리 원전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자, 그동안 이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거래대금을 오늘 폭발시키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네. 그리고 오늘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아침에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막판에는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한 우리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지금 분봉상 막판까지 자, 이중바닥 영역대 단기 저점 라인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종목 6,200원 구간 밑으로 조금만 손절 잡으면 위로는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슈팅자를 오늘 만든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랩은 오늘 종목은요 세보 MEC였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이 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가격 전략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2022년을 대비할 시크릿코드 무료 강연회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12월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찾아갈 예정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내년에 또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서울경제TV로 저희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로 노란톡방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